when we sell our potatoes, we get some money to take our children at school, to feed our families at our homes. So we were happy because of Koreans to come here in Kenya to help us and to teach us with this Kalo, how to plant potatoes and to get some money to keep on our pockets. Yeah. 감자 한 알이 어떻게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케냐 완조이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간 주민들의 텃세로 실패만 거듭하던 한국농업연구원이 마침내 해냈습니다. 일반 농가 대비 3배, 땅속에서 폭발하듯 쏟아진 감자들. 마을 전체가 환호했고 그 소식은 케냐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배고픈 13살 소녀 한 명이 그 씨앗을 받았고 혼자 힘으로 기적을 재현해냈습니다. 학비를 벌었고 꿈을 찾았고 5년 후 그녀는 케냐 최연소 농업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병씨 감자 기술이 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가? 그 답은 해발 2000m 척박한 케냐 고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알의 씨앗이 만든 놀라운 변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소속 박민호 연구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은 대한민국 농업협력의 위대한 성공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5년 전 온갖 불신과 멸시 속에서 제가 들었던 것은 K기술은 이 땅에 맞지 않는다는 조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조롱을 자랑스러운 환호로 되돌려놓은 이 승리의 무대 위에 귀빈으로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지어진 두 번째 감자 저장고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는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어진 가난과 병든 씨앗의 악순환을 어떻게 단번에 끊어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자립의 청사진이 마침내 케냐 땅에 완벽히 뿌리내린 것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성공은 단지 수확량 3배 증가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통하는 한국 농업 기술의 힘을 만방에 증명한 쾌거입니다. 제가 감격에 젖어 단상을 내려서자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든 두 영웅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먼저 키마니가 단상에 오릅니다. 그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마을을 설득하고 한국의 과학적 방법론을 100% 수용한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발성 원조가 아닌 영속적인 자립을 목표로 했음을 힘주어 선언합니다. 그의 발표는 한국의 비전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완지루입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꿈조차 꿀 수 없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가르침을 통해 케냐 농업연구소 인턴으로 성장하여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심은 씨앗이 어떻게 개인의 인생과 마을의 운명까지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합니다. 완지루의 성장은 한국의 기술 지원이 미래 인재 양성에까지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3개월 만에 포기하려 했던 한 연구원의 좌절을 이토록 압도적인 성공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가장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했던 대한민국의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의 순간, 과연 한국 농업 기술이 이룬 이 혁명적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5년 전 그 싸늘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에 환호가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3개월 전, 저는 완조이 마을 코피아 센터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비참한 땅을 떠난 후였습니다. 3번의 시범 재배, 수많은 땀과 기술 투입은 농민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낡은 방식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죠. K기술이 우리 전통을 망쳤다는 그들의 비난은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귀국 보고서에 현지 농민들의 비협조로 인한 전면적,
치욕적인 실패라는 문구를 쓰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폭발하듯 열리고 젊은 농부 키마니가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온몸은 흙투성이, 눈빛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키마니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마지막 무병 시감자 포대를 움켜쥐더니 저를 향해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절규합니다. 제발 연구원님, 이대로는 우리 마을이 죽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지시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저를 마지막 기회로 써주십시오. 키마니의 울부짖음은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는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선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에 남아있던 단 한 포대의 시감자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키마니 씨, 이건 단순히 씨앗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한 수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과학적 방법론의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방식은 단 한 줌의 흙도 섞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마을뿐 아니라 한국과의 우정까지 배신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마을의 운명을 넘어선 생존을 건 맹세를 나눕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승리하거나 영원히 침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키마니와 극적인 맹세 이후 키마니와의 계약은 마을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마을 공유지 2헥타르에 시감자를 심고 마치 군사작전처럼 밭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떠나지 않고 키마니는 제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적대감은 극에 달합니다. 원로들은 저희가 심은 밭을 향해 매일 아침 저주와 비난을 퍼붓습니다. 조상의 땅에 더러운 씨앗을 심었다. 외국 기술은 우리 땅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험악한 독설이 쏟아집니다. 일부 농민들은 저희가 없는 틈을 타 밭에 병든 시감자를 몰래 묻으려다 키마니에게 발각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다친사 고방식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그때마다 저는 사명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신은 이제 노골적인 방해와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키마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고 저 역시 고독한 외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 속에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 농업 협력의 진정한 비전을 심을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마을 학교의 스쿨팜 밭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장기적인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른들은 당장의 굶주림과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미래의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농촌진흥청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 자급의 중요성, 무병시감자의 과학적 가치,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혁명이 지속될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앞에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부를 키워내는 대한민국의 고차원적인 공여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병시감자의 가치, 병해충 관리법 등 복잡한 기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완지루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완지루는 어른들의 전쟁에는 관심 없이 그저 배불리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밭에 매달립니다. 완지루는 어른들이 거부했던 논리와 시스템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앙상했던 키마니의 밭에서 푸른 잎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완지루의 스쿨팜 밭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야말로 불신을 넘어설 순수한 희망이자 한국 농업이 심어야 할 진짜 미래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지루예요. 저희 가족에게는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셨지만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배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그 공복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제 꿈은 아주 소박했는데
오직 배불리 밥을 먹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죠. 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은 가끔 나오는 따뜻한 급식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오신 박민호 연구원님이라는 분이 스쿨팜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른 친구들은 땡볕에서 흙을 만지는 농사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수확하면 그 감자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이 제 귀에는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죠. 저는 손을 번쩍 들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원했어요. 배고픔을 이기는 건 어떤 힘든 노동보다 더 급한 일이었으니까요. 스쿨팜 밭에 가니 키가 크고 눈빛이 매서운 한국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민호 연구원님이었죠. 연구원님은 저희에게 저희가 대충 땅에 묻던 감자가 아니라 무병씨감자라는 아주 특별한 씨앗을 심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감자 껍질에 작은 점이나 흠집이 있어도 안 되고 흙을 덮는 두께까지 자로 잰 듯 정확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희 마을의 어른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엄격하고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밭에 나갔어요.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연구원님이 가르쳐준 대로 병이 될 만한 작은 잡초 하나하나를 정성껏 뽑았죠. 연구원님은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걸 보시더니 저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작은 조수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는 제게 씨감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병이 없는 깨끗한 씨앗만이 우리 마을에 영원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키마니 아저씨와 함께 마을 어른들의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저희 스쿨팜 밭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어른들의 다툼이 없는 순수하게 희망만 심어진 작은 섬 같았죠. 저는 연구원님이 심는 것이 단순한 감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배고프지 않을 권리와 새로운 논리를 심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밭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제 힘으로 배고픔이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완지루가 스쿨팜에서 희망을 키우는 동안 키마니와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밭을 지켜야 했습니다. 100% 한국식 과학적 재배 방식을 적용한 밭은 푸르게 무성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밭이 너무 빨리 자란다며 오히려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불신은 믿음보다 강했습니다. 마을의 압력과 비난 속에서 키마니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저 역시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까 두려웠죠.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원로들과 농민들이 키마니의 밭 주변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키마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감자 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지만 키마니는 혹시나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는 감자를 본 순간 마을은 집단적인 충격과 침묵에 빠졌습니다. 병이 들지 않은 깨끗하고 굵은 감자들이 마치 황금의 폭포처럼 땅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흙에 묻힌 채 썩거나 병들어 버려지던 숱한 감자들이 이제는 건강한 자태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키마니의 밭은 인근 일반 농가 대비 정확히 3배의 수확량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케냐 농업연구기관의 공식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K기술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불신은 순식간에 경외와 경탄으로 바뀌었고 농민들은 너도 나도 키마니의 밭으로 달려와 기술 전수를 요청하며 마치 한국의 선진 문물을 구하는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확량 3배는 단기적인 성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진정한 혁명은 지속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전체에 공기순환식 저장고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저장고가 있어야만 병 없는 씨감자를 장기간 보존하고 다음 파종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폭발합니다. 마을은 또다시 분열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수확을 늘려줄 비료를 더 사야 한다는 단기적 이익파와 미래를 위해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비전파로 나뉘었습니다.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걸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뭐 좀 하려 하면 한 번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사고방식의 전환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면하는 것을 넘어 풍요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수기 위해 가장 순수한 증인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여전히 단기적 이익이라는 구습의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장고 건설 예산을 두고 마을은 격렬하게 대립했고 일부 원로들은 저장고를 쓸데없는 외국인의 전시용 건물이라 비하했습니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제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풍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한국의 선진 농업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간을 이기는 전략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지루를 포함한 스쿨팜 아이들을 설득해 마을이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학교 옆 유유지에 시범 저장고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쿨팜 밭에서 수확한 깨끗한 씨감자 일부를 저장하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 기존 방식대로 보관했죠. 이는 기술의 우수성을 아이들의 순수한 성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6개월 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땅에 묻었던 씨감자는 병들거나 썩어버린 반면 시범 저장고에 보관했던 씨감자는 완벽하게 신선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증거를 원로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다음에 수확을 보장해줄 생명줄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학 기술이 아니라 기아를 영원히 물리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결과 앞에 마을 원로들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고 두 번째 저장고 건설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저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고 이제는 제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쿨팜을 찾아 완지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완지루의 눈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래 농업 전문가의 꿈을 응원하며 제 캐리어에 남아있던 가장 순도 높은 무병 씨감자 몇 알을 몰래 선물합니다. 이것은 내 꿈의 씨앗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저는 키마니에게 마을의 다음 저장고 건설을 맡기고 완지루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맡긴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과연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지루예요. 박민호 연구원님이 떠나신 후 마을은 곧바로 두 번째 저장고 건설에 들어갔어요. 키마니 아저씨가 연구원님께 배운 대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지만 제 마음 한쪽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구원님이 떠나시던 날 저는 목 놓아 울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분의 기억이 희미했는데 민호 연구원님은 제게 아버지 같았죠. 밭일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이 떠난다는 사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 번째 상실감이었어요. 한동안 흙을 보면서도 눈물만 흘릴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으로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저를 학교 대신 시장에 내보내려 하셨죠. 저는 제 꿈이 가난이라는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박민호 연구원님이 가르쳐준 대한민국 농업의 지식과 떠나면서 몰래 건네주신 가장 깨끗한 씨감자 몇 달이 있었어요. 저는 스쿨팜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병 씨감자의 가치, 정확한 파종 간격, 잡초 제거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요. 저는 어머니 몰래 집 뒤뜰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작은 공간을 골랐어요. 이 작은 텃밭은 제 비밀스러운 농장이자 가난에 맞선 저만의 독립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씨감자를 흙 속에 조심스럽게 심었고 매일 밤 양동이에 물을 길어다 주며 정성껏 키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밭에서 노는 줄 아셨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심은 감자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제 미래와 학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거부했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국식 재배 기술을 저는 이 작은 뒤뜰에서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첫 수확의 날,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땅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크고 깨끗한 감자들. 스쿨팜에서 보았던 기적이 제 손으로 다시 한번 재현된 순간이었죠. 저는 수확한 감자를 정성껏 다듬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씨감자가 비싸게 거래되는 시기를 잘 맞춰 팔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벌었어요. 저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돈을 바라보셨어요. 가난 때문에 눈물을 보이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제 힘으로 빈곤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심은 기술은 이제 한 소녀의 꿈을 꽃피우는 자립의 자본이 된 것입니다. 제 중학교 입학식 날 저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벌어서 마련한 교복이었죠. 앞에서 제가 이뤄낸 작은 성공은 완조이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완지루가 흙을 아는 아이가 되었다며 저를 칭찬했고 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자립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케냐 농업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해준 분, 박민호 연구원님께 저는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 아저씨 기억나세요? 5년 전 아저씨가 제게 주신 씨감자 몇 달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생선을 주지 않았고 단순히 낚시하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낚시터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주고 가신 거예요. 이제 저희 마을은 아저씨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요. 키마니 아저씨는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농업 기술 리더가 되었고 저희는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저장고를 본보기로 삼아 두 번째 저장고를 마을의 힘으로 완성했어요. 아이들은 스쿨팜에서 배우는 걸 가장 좋아해요. 저희는 이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아저씨의 씨앗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 이 기술이 저희의 영원한 희망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의 농촌진흥청 본부에서 완지루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완지루가 인턴이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마을이 자력으로 두 번째 저장고를 지었다는 소식은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승리였습니다. 진짜 성공은 제가 떠난 후에도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을 이 편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완조이 마을 두 번째 저장고 준공식에 저는 귀빈으로 초대됩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섰을 때 저는 5년 전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 대신 자부심과 확신이 넘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키마니는 마을 대표로 당당하게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성장한 완지루는 제 옆에 서서 한국 농업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심은 씨앗은 단순히 케냐의 흙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래와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기적의 순간을 담아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위대한 유산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황금빛 감자밭에서 영원히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완조이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국이 전수한 기술이 단순한 씨감자를 넘어 자립을 향한 시스템과 미래 세대의 꿈을 심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지식과 기술은 단지 한국가의 발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굶주린 이들을 구원하는 인류애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떠난 후에도 지속되는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큐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